대법원은 지난 2월 초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2년 전인 2021년 3월 전산망의 악성 파일을 침투시켰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2달 뒤에는 국내 유명 보안 업체를 동원해 보안 점검을 벌였고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명의의 대외비 보고서도 만들었죠. 이 보고서에는 라자루스라는 범행 주체는 물론 총 335GB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초 악성 코드 감염부터 상황을 142개 순번을 달아 기록했고 보고서 제목도 아예 라자루스 악성 코드 분석 보고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를 숨겼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됐는데도 아닌 보살한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킹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 잘못이 너무 컸거든요.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들이 6년 넘게 쓴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라는 영어 단어에서 알파벳 O를 아라비아 숫자 0으로 살짝 바꾼 게 거의 다였고 또 다른 비밀번호는 컴퓨터 자판에서 제일 위쪽 상단을 순서대로 누르면 나오면 아주 쉬운 조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의 라자루스 소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자신들 이름으로 만든 보고서를 부정하는 게 되죠. 확실치 않다면서 그러면서도 타 기관의 조사는 또 마다합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공개될까 헌법기관의 독립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등의 도움을 거부했거든요. 북한 해킹 단체엔 고스란히 넘겨준 데이터를 우리 국정원은 봐선 안 된다고요. 지난 2016년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로 방통위로부터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해 삼성전자는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 7,558만 원의 과징금과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법부 전산망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자산인 만큼 절대 이보다 타격이 적지 않을 텐데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요. 마침 어제는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지난해 중반부터 방산업체와 제약사, 연구소 등 14곳의 서버를 털어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등을 빼갔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조차 몰랐고 일부는 알고도 신뢰 하락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는데 그러고 보면 자기들 전산망을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데는 민관이 따로 없는 거죠. 이거 민관협력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숨길 걸 숨겨야지.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